안녕하세요. 2019년 전기산업기사 2회 회로이론에 대한 관련도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다음과 같은 식의 라플라스 변화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 다음은 라플라스 변화하는 문제네요. 자, 지금 보시면 다 더하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있는 경우는 그냥 각각 라플라스 변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2의 마이너스 t 라플라스 변화하면 s 부호 반대로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플러스 3은 상수니까 그대로 넘어가시고 t의 제곱 라플라스 변화하시면 s 제곱이니까 한 차수 높게 3 다음 2니까 2 곱하기 1 2 나오네요. 플러스 3 상수니까 그대로 넘어오시고요. 코사인 2t 라플라스 변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2의 제곱분의 코사인은 앞이 똑같죠? s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5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함수 앞에 상수가 있으면 상수는 그대로 넘겨주지만 상수만 있는 경우는 요 뒤에 ut가 생략됐다고 봐요. 그래서 5 넘겨주시고 ut s분의 1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6이고 여기 3s 여기 5죠. 그래서 문제 1번에 같은 거 차니까 2번 나오네요. 그래서 각각 라플라스 변화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RLC 직렬에서 저항, 인덕턴스 정용량이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는 어떤 거냐? 과제동이냐, 무제동이냐, 부족제동이냐, 인계제동이냐? 자, 이거는 풀 때 뭘로 푸냐면요. 자, 요 식을 이용합니다. 아래 제곱은 아래 제곱과 4분의 C분의 L을 구했을 때, 자, 이때 가운데 부동화가 나오는데, 부동화가 왼쪽이면 비진동, 오른쪽이면 진동한다 보고요. 이때 진동이 과제동이냐, 뭐 부족제동이냐도 있지만, 무제동, 비진동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같을 때가 인계 진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계 제동을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아래 제곱은 자 얼마나 나오면 만 나옵니다. 100의 제곱값 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4C분의 L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때도 얼마나 나오냐면 만 나와요. 자, 그러면 아래 제곱과 4C분의 L을 비교했을 때 같죠? 그러면 이때는 인계 제동을 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있는다?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제곱과 4C분의 L을 계산했을 때 같기 때문에 인계 제동하게 되고요. 자, 3번 구형파의 파형률과 파고율은 각각 어떻게 되냐? 자, 구형파의 특징은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모두 같은 파죠. 그러니까 최실평 써놨을 때 파고율은 큰 거 2개, 파형률은 작은 거 2개인데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파고율, 파형률도 구형파일 때 다 얼마 나온다? 1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문제 3번에 3번이 된다. 자, 문제 4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다함수를 구하라. 자, 근데 보니까 전압비 전다함수 구하네요. 자, 전압비 전다함수를 구하라 하면 자, 입력분의 출력인데 여기서 입력이란 거는 회로 전체를 그냥 써주시면 되죠. 대신 R은 R로, L은 SL로, C는 SC분의 1로 바꿔놨을 때 자, R과 C가 입력측에서 말하면 직렬 상태네요. R 플러스 S C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위는 출력과 병렬 소자를 써주죠. 그럼 병렬 소자가 C인데 C는 SC분의 1로 바꿨으니까 SC분의 1이 출력과 병렬 소자가 됐네요.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분자 분모에 SC를 곱해주시면 RSC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문제 4번에 4번 나오네요. 그래서 전압비 전다함수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5번 평형삼상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때 선 전류가 20A이고 부하의 소비 전력이 4kW이다. 이 부하 등가 Y회로에 대한 각 쌍의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근데 보시면 저항과 선전류, 전류가 나왔을 때 소비 전력 구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전력이 나왔을 때 전력을 구하라는데 전류와 저항이 나왔을 때는 전력은 I 제곱 R로 구해주시면 돼요.
대신 이때 3상이기 때문에 상 넣고 몇 배 해주냐? 3배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결선을 보니까 Y결선이잖아요. Y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선전류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Y결선이니까. 자, 그럼 이 식을 응했을 때 저항은 전력을 3I 제곱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3IL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저항값이 3.3ohm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문제 5번에 1번이 된다. 자, 문제 5번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문제 6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영상 임피던스, 1차 영상 임피던스와 2차 영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자, 근데 이 6번 같은 경우는, 자, 1차, 2차 영상 임피던스 구하라 할 때, 뭐, A, B, C, D 4단자 영수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회로도가 나오면 단락 개방을 시키는 게 나세요. 자, 그림 그려서. 자,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을 때, 자, 1차 영상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보면 1차 영상 임피던스는 1차 측에서 바라봤을 때 2차 측을 먼저는 오픈, 끊어버리고 임피던스를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임피던스, 2차 임피던스 Z이라고 했는데 2차 측을 이번에는 쇼트, 단락을 시켰을 때 각각 나온 값을 루트에서 곱해주시면 이게 1차 영상 임피던스가 돼요. 자, 그럼 구해보면 일단은 오픈을 시켜버렸을 때 1차 측에서 바라보면 Z, 2, 5는 자, 오픈됐으니까 4와 5가 직렬 상태죠. 그래서 합성량 합성 임피던스 9ohm이 되고요. 자, 이번엔 단락을 시키면 쇼트를 시키면 이 5ohm이 무시가 되죠. 그러면 남게 되는 저항값은 4죠. 그래서 쇼트 시켰을 때 4ohm을 루트에서 곱해주시면 4하고 36이니까 1차 영상 임피던스는 6ohm이 되게 되네요. 자, 그래서 6ohm 해서 2번 답이 나왔지만 나머지도 다 구해볼게요. 자, 이번에 2차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면 반대로 이번에는 1차 측을 오픈, 1차 측을 쇼트 시킨 값의 임피던스를 2차 측에서 바라봤을 때 구해줍니다. 자, 그럼 2차 측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일단 1차 측을 오픈하면 5밖에 없죠. 4ohm은 무시가 되니까 5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단락을 시키면 자, 4와 5가 병렬 상태죠.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거 구하면 9, 4, 5, 20에 곱하니까 100이죠. 루트 9분의 100이 돼요. 근데 9라는 건 3의 제곱이고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온 게 3분의 15ohm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2차 영상 임피던스는 3분의 10이 된다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6번에 2번이 된다. 자, 7번. 기본파의 60%인 제3고조파와 80%인 제5고전파를 포함하는 전압의 외역률을 구하라. 자, 비정원파의 외역률 구하는 거고요. 자, 외역률은 기본파의 시로값분의 나머지 정고조파의 시로값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 일단 기본파 알아야 되고 상고조파 있으니까 상고조파, 그 다음 오고조파니까 오고조파의 값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고조파는 기본파의 60%라고 돼 있고 오고조파는 기본파의 80%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기본파는 기본파를 100%라고 봤을 때 60%와 80%다. 그럼 이때 기본파를 어떤 수를 넣으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값에 60, 80%만 맞추시면 되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이 퍼센트만 지우시면 돼요. 그럼 기본파를 100V로 봤을 때 60%는 건 60V, 그 다음 80%란 거는 80V가 되는 거죠.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파의 시료값이 100일 때 나머지 고조파의 시료값인 60과 80을 이제 제곱으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구하시면 어차피 위에 100이니까 1 나와서요. 7번에 2번이 된다. 그래서 기본파를 100%로 봤을 때 60, 80%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8번.
아래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의 값이 클수록 과도현상은 어떻게 되냐? 자, 8번 아래 직렬에 자, 시정수는 자, R분의 L로 표시를 하는데 이 시정수라는 게 뭐냐면 과도현상의 지속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정수가 크면 과도현상도 어떻게 된다? 커지고요. 시정수가 작으면 과도현상도 작아지기 때문에 지속시간도 어떻게 된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정수 값이 크면 지속시간도 어떻게 된다? 큰 값이 된다. 길어진다. 3번이 된다. 시정수는 과도현상의 지속시간을 나타내게 된다. 자, 9번. E1과 E2가 다음과 같을 때 E1 마이너스 E2의 시로값을 구하라. 자, 근데 E1과 E2를 봤으니 자, 순식값이네요. 자,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극좌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9번에 자, E1 마이너스 E2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E1을 극좌표로 바꿔보면요. 자, 앞에는 시로값 6, 그 다음 각도는 사인 오메가 t로 끝났죠. 0도가 되네요. 0도 빼기. 자, 그 다음 E2의 극좌표로 바꾸면 앞에 시로값은 4가 되고 각도는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0도가 E2의 극좌표에 대한 각도가 되네요. 자, 근데 이거를 시로값 차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어떻게 되면 다시 직각좌표로 바꿔야 돼요. 근데 계산기가 있으시면 이 값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복소수 계산이 되시면 이 값 넣으시면 바로 계산이 되는데 자, 복소수 계산이 안 되시면 안 되는 계산기면 이 값을 직각으로 바꿔야 돼요. 저 직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앞에 거 일단 바꾸면 6, 각도 0도죠. 이 0도를 코사인에 곱하시면 실수가 되고요. 크기 6에다가 각도를 사인 각도에 곱하시면 이게 뭐가 되냐? 허수에 대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2원 바꾸시고 빼기 2토 크기 4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60도를 넣으시면 실수 크기 4에다가 사인 마이너스 60을 계산해 주시면 이게 뭐가 된다? 허수에 대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 허수 구한다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빼주면 4 플러스 j 2 루트 3이 되는데 지금 구하는 게 뭐죠? E1, E2의 차의 시로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극좌표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극좌표라는 거는 앞에 크기는 루트 안에서 4와 2 루트 3을 제곱으로 더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각도는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에 대한 값을 해주면 이게 극좌표의 크기가 각도가 됩니다. 근데 시로값을 구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값 넣으시고 계산하면 얼마냐면 2 루트 7 그럼 각도는 4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2 루트 7 2 루트 7에서 답은 3번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복소수 계산이 되는 계산기면 요가 그대로 넣으시고 마지막에 뭐 직각이 나왔다면 극좌표로만 바꿔주셔서 앞에 크기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삼상평형 회로의 성간전화 200V이고 각상의 임피던스가 24 플러스 J75인 Y결선 삼상부하의 유효전력은 몇 W인가? 자, 유효전력 물어보는 문제네요. 근데 나온 조건을 볼게요. 전압 나왔죠. 그 다음 임피던스 안에 실수인 저항과 허수인 리액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항과 리액턴스와 전압이 나왔을 때 구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전력은 유효전력은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제곱 V제곱에 R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3상이기 때문에 3상은 될 수 있으면 상 넣고 3배만 좀 해주세요. 자, 그럼 3 곱하기 자, 저항값을 봤더니 임피던스의 실수가 24 하니까 저항값 24 그 다음 리액턴스 값은 허수 부분 7이니까 7의 제곱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성간전압 200V 나왔는데 지금 결선이 뭐죠? Y결선이죠. 그럼 성간전압은 상전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간전압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에 제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이 3이니까 3, 3 없애서 선 들어갈 때 1로 계산해 주셔도 되는데 Y결선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는데 델타 결선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곱하기 다시 한번 24, 저항값 24 해주시면 10번에 1536W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0번에 3번이 된다.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와 전압이 나왔을 때 구하는 식이었고요. 자, 11번. 대칭 육상 전원이 있다. 한상결선으로 각 전원이 150A 전류를 흘린다고 하면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육상에 대한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물어보네요. 자, 그럼 선전류는 2 사인 n분의 파이 상을 곱한 것만큼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육상일 때 여기 6을 대입하면 얼마냐면 이 값이 1 나와버려요. 그럼 이게 육상에 대한 특징입니다. 육상은 선과 상이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150 나왔죠? 상전류가 150일 때 선전류도 얼마가 나옵니다? 똑같이 150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1번에 4번 나오게 된다. 그래서 육상에 대한 특징입니다. 육상은 선과 상이 같은 값이 나온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2번 2의 AT의 라플라스 변화는? 자, 지수함수 라플라스 변화이네요. 자, S 해주시고, 자, 앞에 지금 부호가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 반대로 해서 A분의 1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2번에 1번. 이건 기본 라플라스 변환식이고요. 자, 13번. 한상의 증여 임피던스가 저항이 6, 유도성 리액턴스가 8옴인 델타 결선의 평형부하가 있다. 여기에 선간전압 100V인 대칭 삼상 교류 전압을 가하면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선전류 구하는 문제네요. 근데 선에 대한 값을 구하라지만 먼저 뭘 구한다? 상에 대한 값을 먼저 구해주시고요.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상전류 구한다면 몇 배? 루트 3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루트 3. 상 전류는 상 임피던스 분의 상 전압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상 임피던스를 보니까 6과 8이 있죠. 그럼 6과 8을 루트해서 제곱하면 10 들어가고요. 자, 그럼 전압을 봤더니 선간전압이 100V예요. 근데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100이면 상전류도 얼마다? 똑같이 100이란 값을 갖죠. 100 10 루트 3이 선전류에 대한 값이 되네요. 그래서 13번에 4번. 그래서 선을 구하라고 하지만 먼저 상을 구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4번.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 I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저항의 단위는 옴이다. 자,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요. 저항과 전압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고, 이게 계속 무수히 세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값이 하나 더 있고, 이때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제가 위치를 바꿔놨는데 상관없죠. 네.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압원과 저항이 어떻게 연결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전압원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태분한 회로고, 이 태분한 회로가 병렬로 연결했을 때 보통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전체 전압을 구하는데, 이거는 이 2옴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태분한 회로를 등가 회로인 노튼 회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노튼 회로라는 거는 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각각 바꿔주시고, 이를 다시 연결해줘서 이때 이 2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꿔줄게요. 이게 첫 번째 거. 자, 2V와 1옴이 직렬로 연결된 상태니까 저항값은 그대로 넘어가고, 여기 다 쓰죠. 저항값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전류값은 저항과 전압 나스가 옴의 법칙.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그래서 저항 1분의 2V에서 2A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다 위가 플러스죠. 그래서 위로 향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2A 구했고요. 자, 두 번째 거 구하면, 자, 이온과 4V가 직렬이니까,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여기도 2A. 자, 세 번째 것도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에서 3분의 6V 2A가 되네요. 자, 그럼 전류를 하나로 묶으세요. 그거 다 방향 다 위로 향하죠. 그럼 전류를 다 묶으니까 전체 전류는 6A가 되고.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2Ω에 흐르는 전류니까 요 세 개만 합성저항 구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일 때는 역수를 더한 값이 역수치에 보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면 11분의 6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2Ω에 흐르는 전류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1분의 6과 2가 병렬로 연결되니까 6A가 분배되죠. 그래서 2Ω에 흐르는 전류는 R1 플러스 R2 전체 전류의 곱에 병렬선 남의 거 들어가죠. 11분의 6 넣고 계산하시면 이때 2Ω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구하면 1.29A가 된다. 그래서 문제 14번에 1.29, 2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테브라네로를 노트네로로 등가 변환시킨 다음 2Ω에 흐르는 전류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15번은 쉬운 문제네요. 자, 20루트2 사인 377t-6분의 파일 때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마이너스네요. 자, 주파수를 구하라. t를 쓰려고 했는데 주파수를 구하라면 일단 각주파수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각주파수를 봤더니 오메가 t 이게 각주파수네요. 자, 그럼 각주파수는 377인데 원래 각주파수는 어떻게 구하죠? 2파이 f로 구하죠. 2파이 f로, 그러니까 이 377을 주파수를 구하기 위해서 377을 2파이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나누면 약 대략 얼마 나오면 60Hz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5번에 2번이 된다. 그래서 60Hz, 우리가 주파수니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60Hz 넣으면 각 주파수가 얼마 나온다? 377이 나온다. 기억을 해주면 편하고요. 자, 16번. 다음과 같은 지 표시되는 이단자 회로망을 구하라. 자, 이단자 회로망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럼 이거를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분자, 분모를 봤을 때 1로 바꾸기 쉬운 부분에 1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건 분모가 1로 만들기 쉽죠? S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분모만 나누는 게 아니고 분자도 같이 S로 나눠줘요. 자, 그럼 S분의 S는 1이니까 1 생략을 해버리면, 자, 2S를 S로 하니까 2 플러스 S분의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냥 더했죠? 그러면 앞에 거와 뒤에 게 직렬 상태가 되는 거고요. 직렬 상태가 되고, 이때 앞에 2를 보면 S가 없죠? S가 없을 때는 뭐 하면 저항값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되는 거고, 저항값 얼마? 2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S값을 봤더니 S가 밑에 있죠? 밑에 있으면 뭘로 역변환이 되냐면 정종 용량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 S가 위에 있으면 이때는 인덕턴스로 되게 돼요. 그래서 저항과 정종량이 직렬로 연결된 값이고요. 자, 이때 3이죠. 근데 원래는 SC분의 1이잖아요. 그럼 C값이 이거의 역수니까 3분의 1 페럿이 되네요. 그래서 16번에 3분의니까 1번. 답을 잘못 봤네요. 그래서 16번에 1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분자 분모를 1로 만드는데,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안 되시면요, 그냥 저항과 정종량 1번부터요 나온 값을 다 2단자 회로망으로 바꿔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1번 되게 되고요. 자, 17번 AB 단자의 전압이 50각도 0도, AB 단자에서 본 능동 임피던스의 회로가 6 플러스 J8옴일 때 AB 단자의 임피던스 E-J2옴을 접속하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자, 지금 N이라고 표시했는데 이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 8옴이 되고요. 자, 전압을 표시를 안 하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압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원래 방향도 있지만 방향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때 전압은 50 각도 0도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돼서 돌고 있다가 자, 이때 A, B에 얼마짜리 2 J 2옴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무슨 회로가 되죠? 직렬 회로가 되죠. 그래서 직렬의 전류는 전체 전류 구하면 되니까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서 자, 나온 값 보니까 복소수네요. 그러면 전압 임피던스 복소수 넣어서 자, 전압의 크기는 50 각도 0도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임피던스는 6 플러스 J 8옴과 2 J 2옴이 직렬 상태니까 더해주시면 되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하면 8 플러스 J 6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 넣고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4 J 3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7번에 3번이 된다. 기존에 있던 거와 직렬로 접속해서 전체 전류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18번. 다음과 같은 회로의 영납 플러스 변화는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이 회로를 영납 플러스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분모를 쪼개주셔야 돼요.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3으로 쪼개줍니다. 자, 쪼개져 있을 때 이때 분자에 들어간 값을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분자에 들어간 값은요. 자, 이 회로의 분자에 들어간 값은 자, 분모가 0이 된 S의 값 있죠?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이 마이너스 1을 원래식에서 자기 것 뺀 나머지에 대입을 해준다. 자, 그럼 S 플러스 1 빼고 나머지 S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분의 2가 돼서 1 나오죠. 이게 분자값이 돼요. 자, 그럼 이쪽도 해보면 자, 이쪽의 분자값은요. 분모가 0이 된 S의 값 얼마 들어가야죠? 마이너스 3이죠. 이 마이너스 3을 원래식에서 자기 것 뺀 나머지에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이게 분자값이 돼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쪼개놨을 때 자, 각각은 영납 플러스 변화합니다. 자, 1차고 상수죠, 둘 다. 그럼 둘 다 지수함수로 영납 플러스 변환이 되고 자, 부호 반대로 t니까 여기는 1이니까 t, 여기는 3이니까 3t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18번에 1번이 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분모가 쪼개져 있는 경우 분자값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19번. 그림과 같은 평형삼상 Y의 결선에서 각 상이 8, 옴의 저항과 6옴의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된 부하에 성간전압 100N3V가 공급되었다. 이때 선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선전류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상전류 구해주셔라. 근데 그림을 보니까 그림도 있고 자, 위에 써있죠. Y결선이라고.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은 값을 갖게 되네요. 자, 그럼 상전류는 상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고 자, 상임피던스 봤더니 자, 저항이 8, 리액턴스가 6이니까 루탄에서 집어넣으면 10이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10 나오고요. 그 다음 전압을 봤더니 전압이 선과 선 사이에 걸려있는 선전압이에요. 거의 이 선전압은 상전압을 바꿀 때 Y결선에서는 선전압을 그대로 쓸 수 없죠. 100N3 선전압을 얼마나 넣는다? N3으로 나눠주셔야 된다. 상전압을 바꿔야 되니까. 그럼 없어지니까 남게 된 거는 10분의 100이 되고 상전류는 얼마다? 10A가 된다. 근데 상전류가 10A도 선전류는 똑같이 10A가 나오네요. 2번이 된다. 그래서 19번에 2번 되는 거고요. 자, 20번. 인덕턴스가 각각 5L2, 3L2인 두 코일을 모두 도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직렬로 연결하고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15L2였다.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 자,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도트 방향으로 흐른다 했었잖아요. 직렬로 연결되고 도트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접속이 가동 접속입니다. 그래서 직렬의 가동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으니까 상호 인덕턴스는 자, 일단 반대편 넘어가니까 합성 인덕턴스에서 L1과 L2를 빼주시고 자, 이 값을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때 합성 인덕턴스가 115헬리 그 다음 L1이 5헬리 L2가 3헬리를 2로 나눠주시면 되네요. 이거 구하시면 3.5헬리가 된다. 그래서 도트 방향으로 직렬을 연결했기 때문에 가동 구해주시고요. 이때 합성 인덕턴스는 3.5헬리가 돼서 1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9년 전기기사 2회 산업기사의 회로 이론에 대한 관련도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